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이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기존에 거의 언급되지 않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집중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7월부터 이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이 시작이 됩니다. 2단계 개편 방안에 의하면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지죠. 지금도 까다로운데요. 내년에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이 지금은 연소득 3,400만 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했는데요. 이게 2천만 원까지 줄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년에 무려 58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거는 기존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2단계 개편 방안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건보료 관련해서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들이 건보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역 가입자분들은 소득과 재산과 차량을 점수화해서 지역 건보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100% 본인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소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렇게 다양한 소득들이 바로 건보료 책정하는데 반영이 되게 됩니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다양한 원천의 소득들이 건보공단에 자료가 가서 그게 건보료 산정에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저 마지막 연금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건보료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타깝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받는 액수는 건보료에서 소득으로 봅니다. 그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건보료 산정할 때 국민연금은 다 반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30%만 반영을 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0만 원 받는 거를 가정해서 그만큼만 건보료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초연금 산정할 때 저희가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 따지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다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따질 때는요. 그런데 이 건보료 따질 때는 국민연금은 30%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30%만 반영하던 이 국민연금을 바로 내년 2022년 7월 2단계 개편 방안부터는 50%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월 10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연으로 따지면 1200만 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죠. 지금은 30%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360만 원만 소득을 보고요. 이 360만 원의 지역건보료를 계산을 하면 약 4만 1,700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죠.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1200만 원 그대로 받는다고 해도요. 50%를 반영하면 600만 원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에 대한 지역건보료를 계산을 하면 6만 3,1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건 똑같이 월 100만 원인데 올해까지는 지역건보료가 4만 1,7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만 3,100원, 2만 원이 넘게 오르게 되네요. 약 1.5배 정도 오르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국민연금 때문에 2만 원 이상 건보료가 올라간다. 물론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되면 지역건보료는 더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5배 정도 지역건보료가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정말 큰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보공단하고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방안이 예정대로 시행이 되느냐 물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년 2단계 건보료 부과 개편 방안은 소득 위주로 가는 거다. 재산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 위주로 가는 거다. 따라서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직장 가입자들은 절반은 본인이 내지만요. 절반 회사가 내주죠. 따라서 회사가 내주는 50%, 최소한 절반 정도는 건보료 부과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반론도 예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도 아니고 국민연금이거든요.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약간 좀 의무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인데 이것까지 과연 이렇게 지역건보료를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의료 수요가 늘어나서 이 건보료를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참 이 건보료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 지역가입자들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 건보료를 좀 줄일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가입자들 건보료는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과
차량으로 점수해서 여기에 매기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 개편 방안에서 이 차량은 거의 없어지게 되니까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소득과 재산입니다. 재산이야 자식한테 증여를 해서 재산을 좀 낮춰서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만 이 건보료 때문에 뭐 소득을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보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보료 걱정되시면요, 저 표를 잘 좀 보십시오. 5가지 소득 중에 혹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좀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금융소득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이제는 그게 건보료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 소득은 그냥 분리과세가 되고요. 건보료 부과를 안 했는데요. 이제는 연 1,000만 원이 넘으면 그 소득 자료는 건보공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데도 참고가 되고요. 건보료 부과하는데도 저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금이 많아서 또는 주식이 많아서 뭐 1,000만 원이 넘어서 그것 때문에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건 뭐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ELS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이라 그래서 ELS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뭐 특정 지수, 홍콩의 항생지수가 뭐 어느 정도를 이상 넘거나 떨어지지 않으면 뭐 3년 뒤에 상환되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게 중수익, 중위험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상품입니다. 근데 그 ELS 때문에 이게 피부양자 자격 잃고요. 건보료 폭탄 맞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ELS는 대개 뭐 만기가 3년, 5년 이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중도 상환 조건이 돼서 중간에 청산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보통 3년, 5년 이렇게 만기가 될 때 약속된 수익을 받죠. 그런데 이게 3년 뒤, 5년 뒤 찾게 되면요. 그게 3년치, 5년치 수익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요. 맨 위에 나오는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ELS 수익의 경우에는 이게 15.4%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3년치, 5년치를 받게 되면 이게 15.4%를 곱해서 이게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바로 지역 가입자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보료가 나오게 됩니다.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보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ELS 가입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보료 하나만 생각하면 정말 유용한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적연금입니다. 저 맨 아래 보시면요. 공적연금들은 건보료에 포함이 되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다 연간소득 따질 때 건보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은 제외가 됩니다. 이 사적연금에 관련된 자료는 현재로서 건보공단에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건보공단에도 확인을 했고요. 현재로서 연금으로 타는 경우에는 일체 건보료 할 때 연간소득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건보료 무풍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8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죠.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상품들, 그리고 연금제 저축 같은 계좌들은 현재로서는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보료 무풍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SA, 이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고요. 1억 원 한도 내에서 드는 장기 저축 보험, 그리고 이 비과세 종합 저축 같은 비과세 상품도 현재로서는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것도 언제 제도가 바뀔지는 모릅니다. 현재로서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요. 앞으로 언제든 이 제도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보료는 언제 조정이 되죠? 직장 가입자들은 이미 지난 4월에 건보료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분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요. 전년도 소득은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이 됐죠. 이것이 10월에 건보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 재산세 과표들 역시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바뀐 건보료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올해 이 재산과 관련해서 공시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특히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가입자분들 경우에 이 아파트 때문에라도 오는 11월부터 좀 다소 오른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이죠.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건보료 개편 방안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속고살지마에서도 앞으로 이 건보료 개편 방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층적이고 자세한 해설 콘텐츠를 올릴 계획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